우리가 1주차 때와 2주차 때 배웠던 미분 방정식이 뭐 어려운 건 없었고요. 딱 두 가지 일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는 separable ODE라고 한쪽에는 x에 관한 식만, 한쪽에는 y에 관한 식만으로 나타낼 수 있는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풀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linear ODE,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y랑 y 프라임의 관계가 x 같은 것들을 y랑 y의 y가 x의 함수지만 x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x를 그냥 상수 취급했을 때 y랑 y 프라임이 1차식 관계에 있을 때 그런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니어 ODE를 푸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x에 관한 식이 전혀 없으면, 그래서 y 프라임과 y가 1차 함수인데 y는 0이 해가 되는, 즉 호모지니어스 미방의 경우에는 사실상 세퍼러블 ODE로 바꿔서 풀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0이 아니다, 그래서 난 호모지니어스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분인자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곱해서 좀 더 쉬운 미방으로 만든 다음에 풀었습니다. 뭐 그 두 가지 푸는 방법이 오늘 익스플리트하게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랑 이번 영상에서 얘기할 이그젝트 ODE, 물론 이 뒤에 약간 어드밴스드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그젝트 ODE를 푸는 것 자체는 사실 여러분이 수학 2에서 그 컨서버티브 펑션에 대해서 뭔가를 했던 거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로 일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 퍼스트 오더 리니어 ODE나 퍼스트 오더 ODE에서 많이 접근을 합니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다른 방법의 풀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연습 문제도 있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저 지난번에 베르누이 이퀘이션 배웠던 것처럼 이미 배웠던 세 가지 미방으로 바꿔서 푸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 오늘 이그젝트 ODE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y 프라임만 나오는 미방이 아니라 y 더블 프라임 같은 것들이 나오는 퍼스트 오더 말고 세컨드 오더, 서드 오더 같은 하이어 오더 ODE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세 번째 미분 방정식의 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풀 미방은요, 이렇게 이그젝트 ODE라는 미방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분 방정식을 이그젝트라고 하냐를 얘기를 하고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 이그젝트 ODE를 풀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수학 1과 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수학 1에 와서 처음으로 근사, approximation이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개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접선을 수학 1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linear approximat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linear approximation이 뭐지? 혹시 이런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억을 해봅시다.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되게 복잡할 수 있잖아요. 뭐 백차 함수일 수도 있고 뭐 사인 코사인으로 막 만들어진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x를 우리가 하나 잡았다고 칩시다. 이 점에서의 linear approximation은 뭔가 원래 함수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저 함수를 1차 함수처럼 근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말은 어렵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x, 이 이미지인 y에서의 접선이에요. 그래서 x는 다양하고 x가 움직이면 역시 y도 움직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x가 하나가 고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얘를 여기 접선을 그릴 수 있고, 이 접선이 당연히 함수랑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x 근처에서는 비슷하다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학 1에서 한 게 뭐지? x 근처에 x가 조금 움직여요. 이만큼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x에다가 델타 x만큼 더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델타 x는 x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지만 x의 작은 변화량이라는 의미에서 dx라고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x는 고정을 시키고 dx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애예요. 새로운 변수입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면 우리가 y의 변화량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y의 변화량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원래 그래프에서 이만큼 변하잖아요. 그쵸? 얘를 우리가 실제 y의 변화량 actual change of 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y 더하기는 쓰기 귀찮지만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변화량이에요. 근데 실제 변화량보다 더 중요한 게 델타 y를 정확히 찾으려면 접선을 구한 의미가 없으니까 dx에만 의존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y의 요 dx는 x의 미분소 혹은 differential of x라고 그러고요. 이만큼 x가 x 플러스 dx만큼 변할 때 원래 함수인 y 말고 접선이 즉 리니어 프록시메이션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고 얘를 공간이 좀 적네요. 얘를 y가 dy만큼 변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델타 x는 실제 변화량이고 dy는 실제 변화량의 근사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델타 x 혹은 dx 혹은 x의 미분소가 충분히 작으면 dy랑 델타 y는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괜히 이렇게 말은 복잡하겠지만 사실 이 개념 자체는 고등학교 때 접선의 방정식 막 열심히 구하고 할 때도 나왔던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dx랑 dy를 우리가 디퍼런셜이라고 불렀습니다. 수학원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dx, dy는 x가 고정돼 있을 때 dx는 막 움직이고요. dy는 x에 관한 함수로 움직이죠. dy 우리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y는 fx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x, y 고정돼 있을 때 dy 어떻게 구해요? 요거는 이렇게 됐었지. 얘를 미분한 것에다가 dx를 곱한 것이었지. 맞죠? 기울기가 f'x고 그리고 변화량이 dx니까 y는 빨간 선을 볼 때는 기울기 곱하기 밑변만큼 변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선형 근사의 의미였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괜히 쓴 이유는 뭐냐면 이 간단한 개념이 이 이그젝트 OD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dx랑 dy가 사실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 때 dy 오버 dx를 분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잠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들을 그냥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소를 간단하게 떠올려 봅시다. 수학원에서는요, 엄청 간단하게 일변수 함수의 미분소를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u라는 함수가 이 x에만 의존하는 일변수 함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 왼쪽이랑 똑같은 거예요. y 대신에 u를 쓴 것 뿐입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 du라는 거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 왼쪽에 빨간색으로 정의한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프에 x에서의 접선의 u라는 그래프의 접선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실제 변화량 델타 u의 근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쓰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거예요. 이 빨간색 지웁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래 똑같이 쓰는 거니까. 자, 이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du라고 쓰는 거는 이제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잠깐 딴 얘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세퍼러블 같은 거 할 때 m이 y에 관한 함수고. 근데 이렇게 적분하니까 왼쪽은 y의 적분, 오른쪽은 x의 적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dy는 dx에 관한 함수입니다. 그쵸? 이렇게 쓰면 얘는 그냥 dy가 아니라
dy by dx dx인 거예요. 얘 그냥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양변을 x에 관해서 적분하면 얘는 변수 변환에 의해서 y에 관한 적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싹싹싹 지우고 나면 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를 배우고 리니어 OD나 세퍼러블 OD 같은 걸 풀 때 안심하고 양변에 적분을 취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이 과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를 수학 1에서 배웠습니다. 수학 2에서는 뭘 배웠냐면요. 수학 2의 내용을 우리가 엄청 많이 쓰진 않지만 여기서 딱 하나 씁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이그젬플만 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U가 이번에는 X랑 Y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도 미분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 많이 했죠. 평면에서 한 점으로 가는 함수. 이거는 정의역이 아래 평면이고 함수값은 Z축이고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3차원 곡선이 되겠네. 곡선 혹은 곡면이 되겠네요. 그쵸? 얘는 우리가 du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x의 변화량도 생각을 하고 y의 변화량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대신에 접선 대신에 접평면을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럼 x로 변화량은 뭐야? 이거지 뭐. u를 x로 미분한 거. 이게 x축으로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렇지. y축으로 변화량은 이거지. 그쵸? 얘가 정의였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헷갈릴 수 있죠. 여러분이 더 잘 아는 표현으로 써봅시다. 편미분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우리가 디퍼런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디퍼런셜을 맞긴 맞아요. 그냥 맞는데 얘를 보면 이거는 x축만으로 변하는 편미분, 파셜 데리버티브죠. 얘도 파셜 데리버티브인데 둘을 다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같은 케이스를 얘기를 할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뭐라 그랬냐면 물론 디퍼런셜이라고 해도 됩니다.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토탈 디퍼런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U라는 이변수 함수의 전미분이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학 2에서는 이그젝트 디퍼런셜이라고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번째처럼 만들어진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가 우리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U는 상수 이렇게 정의된 x, y에 의해서 정의된 함수가 상수다 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일변수 함수도 마찬가지고 이변수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나? U가 상수면 위에서 접선을 그려도 상수니까 접선이 그냥 기울기가 0이잖아요. 아래에서 접평면을 그려도 x축으로 변화인 파셜 u 바이 파셜 x도 0이고 파셜 u 바이 파셜 y 이 두 값이 다 0이잖아요. u가 상수니까 x나 y로 편미분 해봤자 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겁니다. 그쵸? 반대로 du가 0이라고 해봅시다. u 근처에서 그러니까 x, y 근처에서 x쪽으로 조금 움직이든 y쪽으로 조금 움직이든 0이면 그러면 반대로 u는 콘스탄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용을 해서 다음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자, 우리가 u라는 함수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 우리 그릴 수 있어요. u가 x, y에 의해 정의되는 이변수 함수입니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왠지 x, y의 크기의 제곱 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거 어떻게 그리나요? x, y에 의해서 대칭이니까 얘를 떼고 그려요. 그럼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Z축으로 빙그르르 돌리면 됩니다. 맞죠? 이거 여기 X축? X축이든 Y축이든 상관없지만 시계 방향 쪽이 좋으니 이거 우리 그리는 방법 알아요? X나 Y나 뭐든 상관없으니까 하나 무시하고 그립시다. 이거
x와 y의 대칭인 거잖아요. 그래서 y축으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네. 이거는 원점에서 x, y로 가는 거리에만 맞으면 똑같으니까 얘를 z축으로 한 바퀴 빙그르르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수학2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별거 없죠. 여기서 그래서 이 함수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함수 값이 막 변하는 이런 복잡한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을 보려고 해요. 아직은 미분 방정식은 아니고요.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어떤 c라는 상수인 이런 식을 보고자 합니다. 그럼 뭐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x에서 원점에서 x, y의 거리까지의 거리의 제곱, 그게 상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가 있으면 이 식을 만족하는 애는 원점에서의 거리가 똑같아야겠구나. 즉 그래프의 모든 영역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서 원 하나로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네. c에 따라서 다르죠. c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c인을 만족하는 x, y, g의 모임들이 점점 올라가겠죠. 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원에서 만족하는 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잖아요. 얘는 이 위에 있는 이런 꼴이죠. u가 상수인 꼴. u가 상수니까 u의 변화는 없겠다. 즉 u의 토탈 디퍼런셜 혹은 이그젝트 디퍼런셜이 0이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는 du는 0이에요. 그쵸? du 구해봅시다. 이거 뭐 미분, 우리 편미분 다 할 수 있잖아요. 편미분은 정의만 알고 있으면 그 수학2를 졸았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x dx 2y dy. 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y'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dy by dx니까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c라는 식이 있으면 그 식을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이 이거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거 어차피 세퍼러블 ODE라서 옛날처럼 풀어도 되는데 더 복잡한 미방은 그런 식으로 풀기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툴을 개발하려고요. 이 과정을 거꾸로 하고 싶습니다. 이런 미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어떤 du는 0꼴로. 그러면 얘 둘이 동치니까 u의 변화량이 0이라며 du가 0이라며 즉 결론은 u가 상수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뒤에서 봐봅시다. 뭐 간단하긴 하지만 예제 하나 더 봐볼까요? 이거는 뭐 그래프 같은 거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식만 한번 써보고 나오는 미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u가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x 더하기 x제곱 y 3승. 이것도 x, y에 관한 엄청 간단한 이변수 미방이잖아요. 얘도 콘스탄틴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u가 상수인 이런 곡선이 있다고 치면, 식이 있다고 치면 얘 전미분은 0이잖아요. 전미분 해봅시다.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1 플러스 2x y 3승인가? 이게 파셜 u 파셜 x예요. 그 다음에 y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앞에 거 없어지고 3x제곱 y제곱인가? 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얻었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네. y'은 dy by dx니까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분의 1 플러스 2xy의 3승. 뭐 그냥 단순한 계산 썼습니다. 뭐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혀. 우리가 한 거 이런 미방을 풀어라 라고 하면 얘를 m dx 더하기 n dy는 0꼴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잘 굴려서
잘 굴릴 필요는 없고 연습을 좀 해서 이런 u를 찾는 겁니다. mdx 더하기 ndy가 du가 되는 u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u는 상수가 미분방정식의 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쭉 써봅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그래서 u는 상수에서 미방을 얻었는데 이 과정을 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다음 정의를 봅시다. 자, 이 정의가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할 유일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퍼스트 오더 ODE에서 지난번 두 번째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에 나오는 마지막 미분방정식의 꼴입니다. 자, 우리가 퍼스트 오더 ODE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리니어든 난 리니어든 상관없고요. 그냥 y에 관한 미분이 많아야 한 번밖에 없는 그런 함수 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미분방정식 꼴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봅시다. 자, 우선 좀 더 좋은 꼴로. 원래 미분방정식 쓰려면 dx, dy가 쪼개져 있는 형태는 아니고 y 프라임, y, x에 관한 어떤 식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낫겠습니다. x, y에 관한 식들이 있어요. 그거 m과 n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m과 n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미분방정식이 써져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좀 더 예쁘게 써봅시다. 그래서 미분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꼴인데 우리가 이제 미분방정식을 풀 때는 dx와 dy를 디퍼런셜들을 각각 쪼개서 썼죠. 여기서 dx를 이쪽으로 옮기면 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아까 여러분이 본 어떤 함수 dx 더하기 어떤 함수 dy 꼴이 됩니다. 는 0 꼴이 됩니다. 자, 얘를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m과 n은 x, y에 관한 함수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ODE가 지금 방금 네모친 거랑 똑같습니다.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exact ODE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exact ODE를 완전 미분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 mdx 더하기 ndy가 잠깐 우선 제가 얘를 새로 가져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거 얘기를 간단히만 하고 여기에 대한 증명은 이따가 하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이 mdx 더하기 ndy가 exact 아까처럼 여기서 뭐였냐면 뭔가 u라는 함수를 파셜 x, 파셜 y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exact 디퍼런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쟤도 어떤 디퍼런셜들의 조합으로 나타나긴 한데 그게 exact라는 얘기는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exact는 잠깐 무시를 해도 되고 이 exact라는 것의 뜻을 알면 좋습니다. 얘가 어떤 du 형태로 나타날 때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exact라고 부릅니다. 자, m dx 더하기 n 이거 데디스예요. 알죠? n 그러니까 위랑 아래랑 똑같다 하는 부연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마 선형대수에서도 보고 이산수학에서도 보고 수학과 2학년 과목들에서 많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이변수 함수 ux, y에 대해서 mdx 더하기 ndy를 du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얘를 exact ODE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의만 딱 보면은 미분방정식이 exact냐 아니냐를 판별하기가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u로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쉽지 않는데
엄청나게 간단한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툴을 여러분이 수학2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써봅시다. 자, 정리 여기서 쓰죠. 자, 우리가 이 m, n, 그리고 m을 y로 미분한 함수, n을 x로 미분한 함수, 이거 편미분 이렇게 쓰잖아요. 얘가 다 연속이라고 합시다. 원래는 조금 더 약한 조건이 있어도 괜찮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좀 증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컨디션에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처음에 미분 방정식이 익숙하지 않으면 풀이 위주로 보고 증명을 볼 때 이런 컨디션들을 잠깐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좀 익숙해지고 나면 돌아와가지고 풀이를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mn은 x, y에 관한 함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mn이라는 함수가 어떤 x의 영역, 어떤 y의 영역, x는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 y는 감마부터 델타까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영역, 이 사각형 영역에서 연속이다 라는 그냥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변수 함수의 연속성은 일변수 함수랑 좀 달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학2에서 재밌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뭐 x축으로 갈 때, y축으로 갈 때는 연속인데 0,0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연속이 아닌 이런 함수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거 가지고 다양한 발레들 많이 만들어냈었죠. 어쨌든 그래서 mn, my, nx가 연속이라고 합시다. 연속을 얘기를 할 때는 그 끝점, 그러니까 양 방향을 다 봐야 되잖아요. x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하려면 그 x 프라임이 x로 가깝게 갈 때 왼쪽에서도 가깝게 가고 오른쪽에서도 가깝게 가야 되니까 열린 구간이어야 됩니다. 맞죠? 개구간이어야 돼요. 감마, 델타에서도 개구간이어야 돼요.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어떤 영역에서 연속이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 다음 두 가지가 동치입니다. 다음 두 가지가 동치입니다. 이 표현도 제가 처음 쓸 수도 있으니까, 이거 다음이 동치다 라는 뜻이거든요. 뭐냐면 the following are equivalent입니다. 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은 우리가 여러 번 쓰려고 하니까 줄이려고 해요. The following are equivalent.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는 조건들이 동치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분 방정식이 exact다. m dx 더하기 n dy는 0. 저 위에 사각형처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이 exact다. 얘가 exact OD다. 어떤 u라는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mdx 더하기 ndy가 du로 나타난다 라는 간단한 컨디션이고요. 두 번째는 m을 y로 미분한 게 n을 x로 미분한 것과 같다. 이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네, 이 조건이랑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래 조건은 계산하기는 무지하게 간단하잖아요. 왜냐면 u를 찾는 거는 뭔가 찾든가 없으면 없다라고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래는 m이랑 n이 주어져 있는 함수기만 하면 우리 편미분 다 할 수 있잖아요. m,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n,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같은지 다른지 체크해보고 같으면 오케이, u를 찾을 수가 있는 이런 꼴이구나, 이그젝트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좋고, 다르면 이그젝트가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2번 컨디션은 체크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물론 근데 미방을 풀려면 얘에서 얘가 du다, 따라서 u가 상수다 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u를 찾긴 찾아야 됩니다. 근데 찾는 방법을 풀이를 잘 보면 여러분이 아마 수학2에서 어딘가에서 봤을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드는 풀이일 겁니다. 그래서 풀이를 한번 천천히 봐봅시다.